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나 일기예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게 저 멀리 우주에 떠 있는 위성 덕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말이죠. 인류가 우주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이 중요한 통신망이 곧 한계에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이 마치 꽉 막힌 강변북로처럼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우주교통체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 여기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왼쪽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온 전파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새로운 대안인 광통신입니다. 표만 딱 봐도 속도, 대역폭, 보안, 거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기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다들 새로운 기술을 찾아 나서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전파 통신에는요, 크게 세 가지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주파수, 그러니까 전파가 다니는 길 자체가 이미 꽉 찼어요. 더는 새로운 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둘째, 데이터가 다니는 차선의 폭, 즉 대역폭이 너무 좁아서 요즘 위성들이 보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는 손전등 불빛처럼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다른 신호랑 막 섞여서 방해받기도 쉽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레이저, 즉 빛을 이용하는 우주 광통신인데요. 이 기술이 어떻게 전파의 한계를 가뿐하게 뛰어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고요? 최소 1000배입니다. 네, 1000배요. 기존 전파 통신이랑 비교하면 이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 아닌가요?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멀리까지 통신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사가 무려 2억 2,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성공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보다도 훨씬 먼 곳이에요. 정말 놀라운 성과죠. 자, 그럼 우주광통신은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레이저빔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우주로 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광 케이블을 쫙 까는 거랑 똑같죠. 꽉 막힌 도로에서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초고속 하이패스 전용 차선이 생긴 셈입니다. 빛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일단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고요. 레이저빔은 아주 좁고 곧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엿듣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안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또 놀라운 건 통신 장비가 훨씬 작고 가벼워져서 위성 발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끄러운 주파수 경쟁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더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우주기관이랑 기업들이 이 빛의 고속도로를 누가 먼저 차지하냐를 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역시 나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여정이 한눈에 보이죠. 2013년에 달에서 처음 가능성을 시험했고 2022년에는 지구 가까이에서 엄청난 속도를 기록하더니 마침내 2억 킬로미터가 넘는 심우주 통신까지 성공해냈습니다. 이제는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바로 이 빛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 우주국 ESA는 사실 이 분야의 숨은 강자인데요. 무려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하는 걸 성공시켰어요. 지금은 이 기술로 지구 곳곳의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는 민간 기업들도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독일의 TSAT, 미국의 CACI 같은 회사들이 이미 정말 놀라운 성능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스페이스X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들은 스타링크 위성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위성 하나하나가 100GBps로 통신하는 그야말로 우주 전체를 뒤덮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기술 경쟁. 그런데 이게 우주에서만 벌어지는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기술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광통신은 한마디로 우주시대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달에서도 와이파이 쓰듯이 인터넷을 쓰는 루나넷을 현실로 만들고 화성 탐사 로버가 찍은 생생한 고화질 영상을 우리 집 안방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겠죠. 지구에서는 재난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모든 우주시대 기술의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의 중요성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밀될 것 같네요. 달과 화성, 소행성을 넘어 그 너머의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를 지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네, 이제 이건 그냥 좋은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죠. 머지않은 미래에 달 표면을 걷고 있는 우주인의 모습을 우리 집 거실 TV로, 그것도 4K 초고화질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빛의 고속도로가 바로 그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배달해 줄 겁니다.